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차라리 직도 내놓고 사퇴하세요. 꼬여가는 부동산 전국.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꼬이는 부동산 전국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전국이 꼬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부동산이 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예상대로 전혀 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정부의 그 플랜은 이제 그 임대차 보호 3법, 자, 부동산 세법, 자, 그리고 공급 확대 방안. 자, 이 세 가지를 내놓아서 지금 여당의 확실한 지지층들을 잡겠다고 했는데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자, 이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거에는 바로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부정평가가 나왔는데, 자, 그 부정평가가 1%에서 33%로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지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그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33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자, 이게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죠. 이번 주에 발표했으니까 다음 주 8.4 대책, 8.10 대책이었죠. 8.10 대책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냐, 또 반등을 하느냐. 자, 거기에 어떤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여당은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부동산과 정치가 이렇게 밀접한 함수 관계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두 정부에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밀접하게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간단해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관해서 규제와 대책, 통제로 일관되게 시장을 억눌렀던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과 정치가 밀접하게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부동산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 그 청와대 수석들이 사퇴하는 계기가 왔다라는 거죠. 자, 이 청와대 사퇴라는 게 그렇게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MB 정부 시절에 그 광우병 사태로 청와대 그 일괄 사표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죠.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서만, 어떤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위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승부수라는 거죠. 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청와대 그 노영민 수석 그 비서실표 일괄 사표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게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부동산 블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고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3040 세대가 무주택 3040 세대죠.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블루에 걸렸다,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규제의 부작용, 통제 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지지율 하락이 청와대 사표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왜 청와대가 그 희생물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가 나오면서 신문에 나오는 그 시민들의 반응. 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영원한 권력보다 강남집이 낫다. 자, 이건 이제 조롱거리죠. 조롱되는 거죠. 자, 얼마나 강남집이 좋았으면 청와대 비서직까지 다 사퇴를 했겠냐. 청와대 비서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강남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강남집은 팔 때가 아닌가 보다, 집값이 더 오를 시그널인가 보다, 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2년 남은 정권보다 아파트를 선택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과 연관돼서 지금 여당은 이렇게 풍자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보다 직이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보다는 집이 강남집이 더 중요했다. 자, 그래서 권력은 유한하고 강남은 영원하다. 자, 이러한 또 신조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청와대 수석들이 이 사표를 냈는가?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 입법 독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입법 독주에 대해서 너무 밀어붙였다는 거죠. 너무 밀어붙였다. 자, 부동산 3법, 주로 이제 세법 관련한 법들이죠. 그럼 뭐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만을 갖는 법 중에 하나가 세금 폭탄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남에 몇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세금 부과하는 거야. 뭐 일가구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는 1주택자들도 세금이 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가 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세금 폭탄이 왜 우리한테까지 부과가 되냐. 집값이 올라갔다고, 공시지가가 올렸다고 세금을 1가구 1주택에게도 많이 부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임대차 3법도 그냥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를 구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전세가 없어요. 전세를 못 구하니까 얼마나 이 패닉 상태가 오겠습니까? 지금 전세 시장은 난리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 공수처 3법도 밀어붙였다. 이렇게 세 가지 법을 그냥 어떤 그 여당의 독주로 밀어붙인 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저항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또 이게 성추행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그 서울시장에. 자, 그것도 뭐 제대로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묻혀버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또 그 외교부에서도 뉴질랜드에서 또 항의하는 그 사태가 있었고, 성추행 사건 때문에 외교부 대응도 또 이상했고. 자, 그러니까 여성 지지층이 다 이탈하고 있다. 여성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30대 여성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고, 30대 40대 부동산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권, 지금 여당, 좌파 여당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이제 청와대 수석이 된 거예요. 결론은. 자,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권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쪽에 전달이 됐겠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쪽에서 계속 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실언들이 터졌어요. 실언들이. 자, 그래서 결국 청와대 수석이 희생물이 돼서 사표를 내게 된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당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지금 책임을 지고 나가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지금 책임을 지고 나간다는 건 지금의 정책에, 지금까지 그 좌파 여당이 추진한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 청와대 수석들이 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제 그 청와대 그 노영민 실장이 작년 12월 달에 다주택자들은 다 팔아라. 청와대 수석들은 다 팔아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그 발언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실행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노영민 실장 자체도 집을 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뭐 부랴부랴 똘똘한 한 채 사건도 있었고, 결국은 두 채 다 팔았지만, 자, 그런 상황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 김조원 민정수석 실장이 이제 집을 파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자, 그게 뭐냐? 집을 내놨는데 시세보다 2억 비싸게 팔았죠. 2억 비싸게 내놨죠. 자, 그게 안 팔리니까 결국은 또 그 윤도한 그 대변인가요? 그 양반이 또 실언을 했지 않습니까? 남성은 집값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또 여성은 그럼 잘 아냐? 여성은 투기꾼이냐? 또 그렇게 돼가지고 성차별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꼬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다 사퇴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청와대 수석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한번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런가? 자,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시죠.
자,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뭐 둘 중에 하나는 살고 있겠죠.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 송파 잠실동 아파트를 2억 비싸게 내는 거죠. 뭐 사실 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논란이. 자, 이게 이제 대통령을 욕하는 거다. 정부 여당의 입장, 그 정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뭐 그렇게 언론에서 때리는데 2억 비싸게 내놨다. 그건 안 팔겠다는 얘기니까 대통령을 욕한 거다 하고 여당에서 강하게 푸시한 것 같아요. 이게 큰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뭐 이분은 뭐 어떤 비난을 피해갈 구석이 없죠.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이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자, 이분은 은평구 빌라하고 경기 구리 교문동 아파트. 자, 이 둘 중에 하나 사시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은평구 빌라가 뭐 시세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거를 뭐 투자로 샀겠습니까? 자,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좌파 여당이 뭐랄까요,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반 보시죠.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분은 이제 세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서울에 없어요. 충북 청주 남이면의 단독주택. 이건 뭐 자기 전원주택 같고, 예를 들어 도화동의 아파트, 오송의 아파트. 뭐 이거 시세가 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하나는 뭐 전원주택이고, 시골 뭐 낙향에서 살 아파트, 살아야 될 집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분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거 뭐 청주에 있는 아파트 투기로 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뭐 최근에 청주가 핫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별 문제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건데. 자, 그러면 이 김혜숙 인사수석 이분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뭐랄까요, 신뢰를 많이 받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사표를 내도 반려될 상황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자, 이분은 부산 해운대구에 좌동 아파트가 있나 봐요. 이게 뭐 자기 집이었겠죠. 그다음에 경기 오산의 양산동 아파트 이 두 채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 두 채도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은 뭐 자기 집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경기 오산에 뭐 투기로 들어갔겠습니까? 뭐 요즘에나 경기 오산이 떴지, 예전에 여기 투자로 하는 데도 아니고 뭐 이게 집값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뭐 어떤 투기성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제 판단으로 보기에는. 다 계속 벌써 보시죠. 연호 국정홍보비서관. 자, 이분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경기 과천 부림동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마포 공덕동 아파트. 자, 이분은 뭐 두 주택이죠. 그것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니까. 자, 근데 이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마포 공덕동 아파트에 사는데 과천으로 이사 가겠다. 그래서 뭐 분양권을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럼 이걸 팔고 여기로 이사 갔어야 되는 거죠. 노영민 비서실장의 어떤 계획대로라면 그런 점에서 이분은 실천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석종훈 중소벤처 비서관. 이분은 제 오피스텔을 한 4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오피스텔을 4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일단 집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텔을 4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집을 정리하고 오피스텔을 산 거예요. 자, 노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노후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오피스텔 4채, 5채 사서 임대사업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자, 이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 자, 이분도 이제 서초구 잠원동에 사시나 봐요. 뭐 웬만하면 다 좋은 데 살아요. 송파구 방이동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이분도 일가구 1주택이죠. 이거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굳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뭐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분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언론에 공포를 하니까 그 언론은 검증 들어가는 거죠. 작년 12월에 얘기했는데, 그리고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폭등을 했으니까 너네도 팔았나 안 팔았나 검증을 해보니까 안 팔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일괄사표 사태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이 전국의 어떤 핵심,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재구성을 해보니까 자, 일단 그 생각나는 분이 이 김의견 전 대변인이에요. 참 이분도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이분이 뭐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자기의 그 전세돈을 빼가지고 집을 하나 산 거죠. 흑석동에 뉴타운을 산 거죠. 상가주택을 사서 분양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관제에 살면서 뭐 그 돈을 가지고 투기를 했다. 또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전셋돈 빼가지고 남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살 집을 산 거예요. 이 양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양반은 그 정치를 더 이렇게 크게 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결국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자, 이런 부분도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이 정권의 어떤 그 좌파 정권의 어떤 이념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다. 자, 이제 이분이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 처분 권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9년 12월 16일에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영민이죠. 노영래가 아니라.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 처분을 했죠. 근데 이제 이때 나온 사건이 이제 똘똘한 한 채. 왜 강남을 안 팔고 청주를 파냐? 당신 지역구가 청주이고 청주의 그 도지사로 나올 양반이 뭐 하는 짓거리냐? 이제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 결국 둘 다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죠.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도. 만약에 강남부터 팔면 그 양도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청주부터 판 거예요. 자, 그런 전후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무조건 욕할 건 아니다. 뭐 개인의 재산을 지킬 그 권한은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 일반인으로 돌아오면 먹고 살 그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청주부터 파는 것은 세테크상 옳았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은 둘 다 팔았어요.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금 다시 검증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팔았더라는 거. 하나도 안 팔았다. 자, 그래서 노영민, 강기정, 김조원, 윤도한. 윤도한은 이제 그 대변인인데 그 대변을 잘못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명이 사표 제출하는 사태까지 왔다. 자, 그런데 이게 더 한술 더 뜬 게 이러한 논란이 있으면서 논란이 있기 전에 이재명 또 경기지사는 다주택자 공직 제한법이라고 이런 또 그 허황된 법을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공직을 제한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뭐랄까 인기에 영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안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다주택자들이 세금 내는 것은 뭐 1주택 입장에서는 뭐 간장할 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1주택자도 세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분은 이 세금 폭탄을 때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결정적인 게 바로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에요. 이 김조원 민정수석을 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고시 출신이 행정고시.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사무총장까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민주당 당무감사위원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줄을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정수석까지 갔는데 자, 이 양반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집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 약속 기간에 집도 안 팔았고 자, 그리고 그걸 또 2억 비싸게 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각 신용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당이죠. 열받는 거죠. 대통령 망신 주는 일이다. 자, 그렇게 해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얘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 신문 기사의 내용을 스크랩해 보면 이게 니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일괄사태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부동산 정책, 모든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돼버리는 거죠.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건들이 크게 결정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타가 됐던 단어가 이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남자들은 가격을 잘 모른다. 이게 또 이제 여성 성차별 논란까지 되고 있어요. 요즘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이게 말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천박한 서울이다 해서 뭐 서울에 대한 차별이다. 이 정치인들은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말 한번 잘못하면 아주 그냥 언론에서 난도질을 당해요. 난도질을.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그 나오는 그 조롱어가 권력은 짧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아주 실감하게 됐죠. 자, 결국은 사건의 마지막은 청와대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집 다 팔아라. 자, 이게 결국은 자충수가 됐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 그 똥을 뒤집어 쓰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권에서 청와대로 결자 해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풀어라 이거야. 니들이 결국 청와대로 언론의 포커스가 다 몰리니까 이상하게 또 그 정책 실패가 그 언론에서는 또 그런 기사 내기가 좋잖아요. 뭐 잠실에 2억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렸다.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은 가격 잘 모른다. 이게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걸 또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니들이 결자 해제해라. 니들이 다 팔아라. 악화된 민심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 논란. 자, 이거 다 풀어라. 그 사표로 결자 해제해라. 자, 이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거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